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라이프 트렌드 2021입니다. 김영석 작가님이 쓰고 부키에서 펴냈습니다. 벌써 가을이 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0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다가올 2021년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변할 텐데요.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트렌드가 뭘까요? 어떤 동향이나 변화, 현상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 거죠.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유행과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데, 유행과는 느낌이 좀 비슷할 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행은 일시적으로 시작되었다가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트렌드는 유행보다 범위가 더 넓고 지속적인 성격을 띱니다. 대중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과 관계가 깊죠. 트렌드를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 정도로만 본다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놓칠 수 있으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트렌드에 밝아야겠죠. 그렇다면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트렌드 책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단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 라이프 트렌드는 2013년부터 매해마다 출간되었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져서 매년 챙겨봤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마다 계획을 세울 때 그 해의 전망을 알려주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었죠. 올해의 주제는 Fight or Flight입니다. 싸울지 피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 주제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강렬하죠. 그만큼 2020년은 위기가 많았던 해이기 때문일 거예요. 내년이 되더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지고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거나 과감히 회피해야 합니다. 2021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그게 12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세이프티는 어떻게 새로운 욕망과 소비를 만들어낼까? 자연재난, 경제위기, 식량위기, 일자리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할 위기들은 우리의 욕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경제, 사회, 정치적 거대 담론이 우리의 라이프 트렌드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가장 타격을 받은 세대는 누구일까? 재테크에 올인하는 사회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원격 근무가 초래할 위기와 갈등, 그리고 기회는 무엇일까? 여행에 대한 욕구를 국내 여행만으로 다 해소할 수 있을까? 현실이 온라인과 연결되어 확장되는 경험은 우리의 여가와 여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 소비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서 가벼워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로 웨이스트와 동물 복지를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콘텐츠 산업에서 리메이크와 리부트가 중요해졌고, 왜 글로벌 기업들은 리사이클과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일까? 언컨택트 이코노미는 무엇이고 산업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할 18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일까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이프티 퍼스트를 지향하며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위험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진화한 프레퍼들과 자급자족 주의자들, 과거의 관성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현실 감각 높은 사람들, 거대 담론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리더들,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각을 한 팬데믹 세대, 윤리와 PC를 받아들이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 로케이션 인디펜던트가 가능하고 자기 주도적 업무 수행을 하는 리모트 워커, 원격 근무 확산이 만들어낼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공략하는 마케터, 로컬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로컬의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소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일상과 소비에서 울트라 라이트웨이트를 적극 받아들이는 사람들, 더 과감하고 새로운 비를 만들어낼 크리에이터와 마케터, 팬데믹의 교훈을 자각하고 서스테이너블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 리메이크와 리부트 열풍 속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크리에이터, 리사이클과 재생에너지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해한 마케터와 경영자, 투명하고 품위 있는 이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경영자와 정치 리더, 언컨택트 이코노미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어댑테이션을 하는 경영자,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며 자신만의 플랜 B를 가진 사람들,
트렌드 키워드 맵을 보시면 워낙 방대한 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먼저 안전과 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웃지 못할 긍정적 효과는 각종 전염병 감염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수족구병, 눈병, 리노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애쓰다 보니 다른 바이러스도 차단된 거죠. 손 씻기와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안전과 위생은 우리의 욕망 중 우선순위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Safety First는 아주 매력적인 소비 트렌드이자 마케팅 코드가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각종 살균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살균하는 살균기가 시중에 나왔고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공항이나 대형 빌딩 로비에는 전신 살균기가 설치되기도 했어요. 만약 집 현관에 전신 살균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타지 않을 때 자외선 조명으로 살균되는 거죠. 패션 업계에서도 안티바이러스를 강화한 원단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옷감 표면에 접촉됐을 때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원단이 개발되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로봇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제는 싫고 좋고를 떠나서 비대면으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음료 업계에 가장 먼저 로봇이 투입되고 있죠. 로봇이 음료나 패스트푸드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한다면 바이러스를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요. 서빙 로봇은 식당, 병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호텔, 사무실 같은 곳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왜 로봇이 필요할까요? 택배나 문서를 배달하는 역할을 자율주행 로봇이 하는 게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에 파티션을 없애고 개방감 있는 공간 속에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파티션이 다시 부활했죠.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도 엄청나게 신경 쓰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전보다 더 커진 거죠. 그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확장되었고요.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원격근무 효과입니다. 원격근무의 장소 중 하나가 집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라고도 하죠. 그동안 원격근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면서도 미루다가 올해 강제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근무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 덕분에 비즈니스의 유연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원격 근무를 통해 직원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주는 대신 효율성과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만 잠깐 시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원격 근무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원격 근무는 직장 문화를 바꾸고 주거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죠. 출퇴근의 변화는 자동차 시장과 여행, 취미, 여가 산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외식업, 회식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 개인의 능력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업무 스킬이 아닌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이 살아남겠죠. 그렇다면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더욱 능력 위주의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신입사원 공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고 대신 실무부서가 주도하는 상시 채용으로 바꾸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매틱의 직원 1245명은 77개국에 뿔뿔이 흩어진 채 원격 근무를 합니다. 본사와 지사 사무실이 없고 채용 과정도 원격으로 진행하죠. 이런 오토매틱에서 원격 근무의 장단점에 대해 밝혔는데요. 장점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기록과 정보가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또 사무실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직원 복지로 쓸 수 있다는 점이죠. 완벽해 보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신입의 성장이 어렵고 경력직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으며 소속감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격 근무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봐야겠죠. 올 한 해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컨택트 이코노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팬데믹으로 다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오히려 날개를 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더 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자 PC와 아이패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식음료 매장에 타격을 많이 줬죠. 스타벅스, 맥도날드, 던킨 같은 세계적인 매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장을 철수하고 픽업 전용 매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얼굴을 살펴 어떤 기분이고 어떤 메뉴나 상품을 추천하면 좋을지 분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문하는 비대면 환경에 대비한 거죠. 어떤 분야든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비대면은 대면을 몰아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 대면의 보안 장치로 봐야 합니다. 맞춤 대응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긴밀하게 채워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적응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모든 선택과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